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좀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 방송할 수 있도록 조금만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면은 이제 오늘 6번째 주제로 좀 다루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한국의 언론들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북한 측의 의도나 요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기 위해서 무슨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사불란하게 이런 움직이는데 거기에 언론사들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부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알게 모르게 북측의 조종을 받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전체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야당의 정치인들이 하는 발언들, 조선중앙동아나 MBC 같은 방송사나 이런 주류 언론들의 방송하는 그런 모양새,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뭐죠? 야, 이 한국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북측에 의해서 잠식되어 있는 사회구나. 지령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북한 측 의도에 따라서 의중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이제 그런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게 비봉출판사에 나온 책인데 북한이 공개한 북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남쪽 사람들, 해방 이후 5.18 강주 사태까지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공작사, 북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남한의 개인과 단체들의 정체와 그 활동 내용, 우리 사회의 종북 친북 세력의 정체를 북한 스스로 공개하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보이거든. 제가 사용하는 구호, 용어, 그다음에 프레임,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걸 또 뭘 느끼는가 하니까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의 미인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완전히 걸려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구나 하는 부분들을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측이 요구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역력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방문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훨씬 더 그 빈도가 가능성이 높은 것 같거든요. 굉장히 시사적인 글이거든요. 이게 광주 사태까지를 다뤘는데 그 이후에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내란 수계 이런 표현도 우리는 쓰지 않지 않습니까? 괴수 수계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고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판사, 검사, 기자, 주필, 고문, 노동단체, 야당 국회의원 전부가 다 일사불란하게 여러분들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의심하는 것은 언론사 같은 경우는 미인계에 굉장히 많이 넘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김대중 정부 당시에 박지원 씨가 문화공보부 장관을 할 때 그 당시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언론인들은 북한을 가가지고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까지 있었던 사람이 많더군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남자가 3주 정도 넘어가 가지고 그게 뭐 하겠냐 이야기예요. 그게 현재 한국의 주요 언론사의 논조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박지원 씨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수갑채워 체포하는 것이 국격이고 국론 분열 종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확하게 북한이 여러분 원하는 답이고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답이거든요. 체포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과 체포 방해 세력이 국론 분열자다, 정확하게 북조선이 원하는 요구거든요.
특히 박지원 씨가 그런 이야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시비적절하게 적당하게 뭐죠. 북한의 여러분들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조금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하면 또 북한 측에서 박지원 씨와 함께 경고 사인도 보내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뭐 소대가리 같은 이런 표현들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수갑채워 체포하는 것이 국격이고 국론 분열 종식이다. 이게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한 1월 11일자 발언이거든요. 한국 사회가 많이 잠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남 적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주의 체제는 자유국가와 달리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 공산당하고 여러분들 북조선 공산당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거든요. 남한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본인들이 필요한 일들을 해온 결과들을 이번에도 여러분 저는 여실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포승줄에 묶게 되면은 그 이후에 모든 법적 절차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압승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냥 대통령을 관제해서 체포해서 끌고 나오는 거 그것만 성사시키게 되면 뒤에 뭐 법인이 이런 것은 전부가 다 뭐죠.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거든요. 완전히 나라가 북조선과 이런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제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어제 보시기 바랍니다. 경호처 내부망에 뜬 걸 윤 체포할 때 협조하자. 공수처 경호처 내부 동료의 윗선 지시 불복에도 선처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악질적으로 뭐죠. 윤 대통령을 붕괴시키는데 힘을 모으고 있거든요. 중앙이 왜 이러냐 이야기죠. 어이 중앙일보 왜 이래. 당신들 왜 이러냐고. 당신들 사주 문제 있어? 내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당신 사주 문제 없어? 당신 사주가 여러분들 무슨 찔리는 게 있냐?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거야. 아주 여러분들 악랄하게 행동하는 것 같거든요. 인세영 기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막 나가는 JTBC 출처 불분명한 익명 제보 마구 보도 너무한 거 있죠.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가장 적극적으로 북한을 많이 다닌 사람이 홍석천 씨지 않습니까? 기록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씨가 한국에 이런 한 40여 명 정도의 언론의 간부들을 끌고 이런 북한을 갈 때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다녀왔지 않습니까? JTBC하고 이런 중앙일보 회장이 국내 언론사 대표 가운데 가장 먼저 북한을 방문했고 박지원 씨가 이름 이끌고 갔던 국내 언론사 대표다 46명을 끌고 가기 전에 1997년 9월 12월 1998년 7월 8월 4차례 걸쳐 이러면 홍석열 씨가 방문했거든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그냥 중국 자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조선중앙동아 논조를 보게 되면은 야 이게 완전히 그냥 점령당한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중앙일보 홍 회장 일행을 극진한 대접을 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 기록 여러분 검색해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JTBC가 여러분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야 어떻게 저게 이건 회장이 살아계셨으면 너무나 여러분들 분노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들을 전혀 이제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참 정신 못 차리면은 그냥 나라가 그냥 홀가당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동아일보도 어마어마하게 심하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요즘 논조를 보게 되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신문이 특별한 사연이 없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아주 의도적으로 극우 유튜브 부정선거 여러분들 없다는 그런 투에 여러분들 기사를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이게 1월 11일자 여러분들 동아일보에 고령층 넘어 젊은 세대까지 극우 유튜브의 솔깃 실나라 이름 극우 유튜브 보는 거를 너희들이 다 거짓말하니까 유튜브를 보지. 유튜브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알게 된 뒤에 집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성을 믿지 않는 친구들 저와 정치적 생각이 다른 친구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 광화문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자 앞에 열린 보수 성향 집회에 자주 나간다는 음모 군이 10일 말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기사의 제목은 극우 유튜브에 나오는 부정성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아주 젊은 기자인데 뭐 편집실에서 요구하게 되면 그렇게 이재환 기자네요. 글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지금 언론 동향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한국이 북한 내 지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 저렇게 북한의 의도에 탁 맞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리고 북한의 여러분들 의도에 적합한 저런 편집을 하고 그리고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여러분들 국민들을 몰고 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제가 볼 때는 우려스러운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사실 앞에 다 무릎을 꿇겠죠. 사실을 분석한 이런 제야 H님의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이 다 나오니까 숫자로 조작을 몇 표까지 했는지가 다 이렇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에 279만 표 조작했고 2020년 4.15 총선에 222만 표 조작했고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이재명이 함께 선관위가 여러분들 224만 표 집어넣어줬고 다 나오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표로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거군이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국 언론들이 어쩌면 저렇게 여러분들 북한이 꼭 마음에 들어하는 중국 공산당이 너무나 기뻐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만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